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아랍에미리트 대 이라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UAE는 4-4-2 전형을 유지하지만 공격 템포가 다소 무겁다. 카이우 카네두가 전방에서 볼을 잡고 드리블각을 만들지만 주변 지원이 늦다. 수하일의 측면 돌파는 활발하지만 크로스의 질과 박스 내 마무리가 떨어진다. 알가사니가 제공권 싸움에서 버텨주지만 세컨드볼 반응이 느려 기회가 이어지지 않는다. 팀 전체가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역습 전환 속도가 더디고 루트가 단조롭다. 중원은 수비 지원에 치중해 전진 패스의 비율이 낮으며 공격 연결이 끊긴다. 라인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뒷공간 커버가 느려 수비 집중력이 흔들린다. 점유율은 유지하겠지만 실질적인 공격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라크 역시 4-4-2 전형으로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 후세인이 중원에서 볼 전개를 담당하지만 패스 템포가 느려 전진 전개가 어렵다. 바에시가 좌우 전환을 시도하지만 빌드업 속도가 느려 공격이 이어지지 않는다. 알 아마리는 포스트 플레이를 시도하나 지원이 늦어 세컨드 찬스를 살리지 못한다. 롱볼 중심의 전개가 많지만 2차 처리에서 불안정한 장면이 잦다. 전반 중반 이후부터 체력이 떨어지며 수비 라인이 뒤로 밀린다. 공격보다는 실점을 최소화하는 실리적인 운영이 주를 이룬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중심의 전개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공격 템포가 느리고 결정력이 부족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UAE는 홈의 이점을 활용해 점유율을 높이겠지만 빠른 전환보다는 안정적인 패스를 택할 전망이다. 이라크는 수비 중심의 운영으로 버티며 역습 한두 번을 노릴 것이다. 양팀 모두 유효 슈팅 대비 득점률이 낮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느리게 전개되며 리스크 최소화의 신중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아르메니아 대 헝가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르메니아는 4-3-2-1 전형으로 수비 블록을 낮게 형성한다. 세비키안이 중원에서 볼 전개를 맡지만 압박 시 전환 속도가 느리다. 샤고야는 전방에서 움직임이 활발하나 침투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다. 스페르치아는 전방 압박에 적극적이지만 후반에는 체력 저하가 뚜렷하다. 중원 라인이 후반부 무너지며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잦다.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 상대의 이선 침투에 약점을 보인다.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유지가 어렵고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좁아진다. 결국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해 경기 후반 실점 가능성이 높다. 헝가리는 3-4-3 전형을 기반으로 중원 압박과 세컨드볼 장악에 강하다. 바르가가 포스트 플레이로 중심을 잡으며 공격 템포를 조율한다. 소보슬라이는 중앙 탈압박 능력이 탁월하고 중거리 슈팅 감각이 뛰어나다. 셰페르는 활동량이 많아 중원과 이선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라인 간격이 안정적이며 공격 전환 시 3명의 전방 자원이 빠르게 침투한다. 후반 체력 유지력이 좋고 소보슬라이의 볼 운반 능력이 후반부에 더욱 빛난다. 상대 압박을 역이용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전개가 매끄럽다. 전술 집중력과 조직력 모두 아르메니아보다 한 수 위다. 이 경기는 체력 유지력과 중원 장악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 아르메니아는 초반 수비 집중력은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라인 간격이 벌어진다. 헝가리는 중원 장악과 전환 속도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소보슬라이의 탈압박과 셰페르의 이선 압박이 경기 흐름을 바꿀 것이다. 후반 체력 저하 국면에서 헝가리가 세트피스 혹은 중거리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경기 아제르바이잔 대 아이슬란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4-4-2로 나서지만 수비 전환이 느리다. 세컨드 지역 대응이 불안정해 상대의 전진 패스에 쉽게 흔들린다. 엠렐리가 전방에서 버티지만 지원이 늦어 고립된다. 누리에프의 돌파는 날카롭지만 수비 가담이 부족하다. 마흐무도프의 전개는 불안정해 압박 시 패스 미스가 자주 나온다.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하프 스페이스를 자주 내주는 약점을 보인다. 홈에서도 수비 라인 정렬이 일정하지 않아 후반으로 갈수록 부담이 커진다.
결국 전환 타이밍이 어긋나면 수비 밸런스가 쉽게 무너진다. 아이슬란드는 4-3-3 전형으로 중원 압박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강하다. 하랄손이 템포를 주도하며 빠른 전환을 통해 경기 흐름을 장악한다. 그의 전진 패스에 맞춰 구두욘센과 구드문드손이 침투를 시도한다. 하이프레스를 통해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압박한다. 중원은 삼각 형태를 유지하며 짧은 패스로 압박을 회피한다. 크로스 타이밍이 정확하고 세컨드볼 재공격 집중력도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전개 속도가 더 빨라지고 공격 템포가 올라간다. 체력적으로도 강한 아이슬란드가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중원 템포와 세컨드볼 싸움의 균형이 핵심이다. 아제르바이잔은 전환 속도와 라인 간격 관리에서 불안하다. 하랄손 중심의 아이슬란드는 탈압박과 전환 효율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아이슬란드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아제르바이잔은 체력 저하로 흔들릴 전망이다. 전체적인 완성도와 전술 밸런스 면에서 아이슬란드가 확실히 한 수 위다. 네 번째 경기 노르웨이 대 에스토니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노르웨이는 4-3-3 전형으로 빠른 템포와 압박이 강점이다. 웨데가르드가 중원에서 리듬을 설계하며 전방으로 정확한 패스를 연결한다. 홀란드는 문점 마무리뿐 아니라 공간 창출에도 기여한다. 슈엘데루프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컷백 연결을 담당한다. 팀 전체의 빌드업 속도가 빠르고 라인 간격이 촘촘하다. 세컨드볼 처리도 매끄럽고 하프라인 위에서 탈압박이 자유롭다. 공간을 넓게 활용하며 침투와 킥 타이밍이 완벽히 맞물린다. 공격 완성도와 템포 조절 능력이 리그 상위권 수준이다. 에스토니아는 4-2-3-1로 안정적 형태를 유지하지만 템포가 느리다. 공격 전환 시 라인이 정비되며 상대에게 수비할 시간을 준다. 사피넨이 제공권을 노리지만 측면 지원이 늦어 고립된다. 카이트의 전진 연결이 부정확해 하프 스페이스 점유에 실패한다. 팔루메츠가 중원 조율을 맡지만 전진 패스가 적어 전개가 단조롭다. 노르웨이의 전방 압박에 쉽게 끊기며 빌드업 리듬이 무너진다. 전환 시 실수가 잦고 세컨드 지역에서의 대응이 느리다. 결국 수비 라인이 낮아지고 상대의 빠른 템포를 견디기 어렵다. 노르웨이가 경기 템포와 전환 속도 모두에서 앞선다. 에스토니아는 템포를 따라가지 못하며 초반부터 주도권을 내줄 것이다. 웨데가르드의 시야와 홀란드의 움직임이 결합되면 공격 효율이 폭발할 전망이다. 에스토니아가 수비 간격을 좁히지 못하면 측면 침투의 연속 실점을 허용할 수 있다. 노르웨이가 전반부터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며 다득점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몰도바 대 이탈리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몰도바는 3-4-3 전형을 가동하며 중원 탈압박 과정이 단조롭다. 니콜라에스쿠가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시도하지만 지원이 늦다. 포스톨라키는 측면 크로스 타이밍이 불안정해 공격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요니타가 중원에서 볼을 오래 끌며 전개 템포를 늦춘다. 전방 압박을 받으면 후방 빌드업이 쉽게 끊기며 점유율을 잃는다. 300 라인이 일정하지 않아 중앙 공간이 열리는 장면이 많다. 후방 전환 속도도 느려 변칙 압박에 약점을 보인다. 세트피스 상황을 제외하면 주도권을 잡기 어려운 팀이다. 이탈리아는 3-5-1-1 전형으로 점유와 압박의 완성도가 높다. 토날리가 중원에서 방향 전환을 주도하며 탈압박각을 만들어낸다. 그의 패스 한 번으로 좌우 측면이 열리며 전개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다. 레테기는 포스트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며 공간을 창출한다. 라스파도리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이성 공격 루트를 활성화한다. 양 윙백은 정확한 타이밍에 오버래핑하며 폭넓은 전환을 이끈다. 세컨드볼 대응이 빠르고 전방 압박 강도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후반에는 템포를 낮추며 안정적으로 리드를 지키는 운영 능력을 갖췄다.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중원 탈압박 능력에서 격차가 크다. 몰도바는 빌드업 전개가 단조롭고 압박 회피 루트가 제한적이다. 이탈리아는 토날리 중심의 탈압박과 방향 전환으로 전방 압박을 쉽게 풀 것이다. 레테기의 움직임과 라스파도리의 침투가 결합되면 공격 효율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전반 중반 이후부터 이탈리아가 점유율을 높이며 안정적으로 다득점을 노릴 전망이다. 여섯 번째 경기 안도라 대 알바니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도라는 4-4-2 전형으로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후방 커버가 느리다. 라인 간격이 벌어져 중원 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로드리고 타피아는 전방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수비 전환이 늦다. 발레스는 활동량이 많지만 측면 커버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다. 가르시아는 빌드업 시 안정적이지만 압박을 받으면 실수가 잦다. 볼 순환 템포가 끊기며 전방 압박 실패 시 역습에 노출된다. 중원 세컨드 라인이 비며 상대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약하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누적되며 간격 유지가 어렵다. 알바니아는 4-3-3 전형으로 짜임새 있는 전개와 빠른 전환이 강점이다. 브로야는 박스 안에서 방향 전환이 빠르고 수비를 끌어내는 움직임이 날카롭다. 아사니는 스피드와 돌파력으로 측면을 공략하며 크로스 정확도가 높다. 바이라미는 중거리 슈팅과 템포 조율 능력이 뛰어나다. 볼을 탈취하면 즉시 전방으로 연결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브로야의 움직임에 맞춰 이선이 연속적으로 침투하며 찬스를 만든다. 라인을 높게 유지해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차단한다. 세컨드볼 장악력도 좋아 공격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커버 밸런스의 차이가 핵심이다. 안도라는 전방 압박을 유지하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쉽게 흔들린다. 알바니아는 빠른 방향 전환과 하프 스페이스 활용으로 공격 리듬을 만든다. 아사니의 돌파와 브로야의 움직임이 결합되면 수비 블록이 쉽게 무너질 것이다. 후반 체력 저하 국면에서 알바니아가 세컨드 볼까지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